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북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는 김정은이 대결 선언 그리고 특별명령서에 서명했다는 당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에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하지 않더라도 이미 서운합니다. 저희가 이 8기 3차 전원이나 이런 당 전원회, 당 정치회의에 집중해서 보는 것은 바로 대미 관계, 대미 정책, 대남 정책에 관한 그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여기를 지금 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중요한 사안들, 특히 북한의 식량 문제 얼마나 심각하냐. 이게 북한의 식량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면 농업 문제에 관해서 농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농업 정책에 관련해서 3분의 2를 할애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당 3차 전회 때 이번에 분과별로 1일, 2일 회의를 진행하고 분과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력공업, 광산업, 그다음에 그 이제 화학, 농업 분야,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 분과까지 여러 분야를 거쳐서 토론을 진행했는데 이 토론을 진행하고 오늘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정서가 뭐냐? 상반기를 총화짓고 하반기에 실행할 주요 경제 정책들을 달성해야 된다는 그 결정서입니다. 이 공업 문제, 전반적 북한 경제에 대한 전력, 석탄, 전력, 광업, 화학 이런 문제를 하나 결정서를 채택하고 단독으로 결정서를 또 하나 채택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자 농업 결정서를 하나 별도로 채택했습니다. 그만큼 그 결정서의 기본 내용은 뭐냐? 금년도 농사를 망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하여 올해 식량 계획을 반드시 무조건 완수해야 된다는 결정서입니다. 아마 이번에 농사 잘 되지 이번에까지 농사 망치게 되면 북한 그야말로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농사 문제를 책임진 농업 담당 비서가 박태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박태독 아마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번에 농사 또 망치게 되면 숙청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95년부터 98년 사이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제1차 고난의 행군 때거든.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당시에 그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 이때 농업 담당 비서였던 소관이 비서를 반당 반혁명 분자 그리고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에게 노란한 고용간첩으로 몰아 총살했습니다. 어떻게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농사를 망쳐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우리 당과 정부의 위협을 가하고 정부를 파괴하려고 했던 체제를 파괴하려고 했던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고용 간첩으로 몰아서 총살했다는 겁니다. 소관이 당 비서가 어떻게 고용 간첩이고 농사를 망쳐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김정일 정권에 맞서서 농사를 망쳤다고 해서 그 분노,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어내서 김정은을 축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농사 짓지 못하면 또 그런 패턴, 그런 식으로 박태독이든 누구든 하나 희생양이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처럼 농사가 지금 상당히 북한의 사활을 건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무조건 철저히 올해 농사 계획을 완벽하게 목표를 달성하라고 지시했는데 안 되게 된다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이 전원회의 때 그냥 전원회에서 뭘 토론했는가 보는 게 아니라 북한의 지금 식량 사정이 대단히 긴장하구나.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국경이 봉쇄된 이후에 북한의 식량난 더 엄청나게 가중됐다는 것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식량난 보통 아닙니다. 장마당은 다 폐쇄되고 물건이 없기 때문에 물건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식량 값이 대폭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번에 특별명령서를 발령했는데 2002년도 김정일 때에도 특별명령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특별명령서는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 관한 특별명령서입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고 나서 이대로 가다간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많이 양보를, 시장 경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장마당 경제라고 하는 장마당을 활성시킬 때에 대한 7월 1일 경제입니다. 왜? 배급이 끊겼기 때문에. 배급을 끊기다 나니까 북한 사람들이 쌀을 구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장마당을 활성시키랄 때에 대한 명령서가 바로 특별명령서, 김정일의 특별명령서를 한번 제정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마당 전명 허용, 그리고 물가, 임금 인상 및 물가 인상, 임금 인상하고 물가 인상, 그러니까 연동제. 물가가 천정복지로 오르고 돈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국민들, 노동자들에게 봉급을 주던 뭐 100원, 200원, 150원 이 돈을 가지고는 장마당 물가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 봉급을 1,000원 단위, 말하자면 3,000원, 지금도 3,000원, 4,000원 하지만 1,000원 단위로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물가 인상도 했고요. 7,000원, 7,000원. 쌀 한 킬로에 그때 당시 4,000원, 5,000원 냈기 때문에 그거를 장마당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물가 인상과 임금 인상, 이걸 이제 특별명령으로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협동농장 체제였습니다. 협동농장 체제였는데, 그러니까 집단농장이죠. 집단농장에서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분배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뭐라고 지시를 내렸냐면, 농민들의 텃밭, 집 앞에 있는 옥수수 텃밭도 한 50평, 30평밖에 한 자그마한 텃밭들인데, 이 텃밭의 옥수수는 시꺼멓게 그냥 잘 자라고 막 팔뚝만한 강냉이가 열리는데, 왜 협동농장 강냉이들은 저렇게 싱그럽게 다 죽어가냐? 여기 대해서 실체 질책을 하고 그 여해를 지켰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 배급도 주지 않고 일한 만큼 농민들에게 차려지는 것이 없고 모두 국가에서 가져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뭐라고 해? 김정일의 이 특별명령서에 토전, 그러니까 이 밭을 담당제로 넣어준 겁니다. 이 밭에서 생산하는 거 너희가 70% 가져가고 30%를 국가에 바치라는 이 토전 담당제를 실시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장마당 활성화, 그 다음에 토전 담당제, 그리고 물가 인상과 임금 인상 문제를 특별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 특별명령서를 발표했는데 국민 인민생활의 안정에 관한 특별명령서를 발표했다고 해야지 그 내용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는데 김정은이가 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특별명령서 결정서를 들고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배급이 지금 다 붕괴되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우성 치고 아비규환에 빠진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명령서를 발행했는데, 사인했는데, 이 특별명령서는 아마 긴급 물자 풀어서, 말하자면 비상식량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명령서가 아닌지 아직은 저희가 확고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명령서에 사인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것 같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북한의 지금 식량 사정이 상당히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대외관계 분야, 저희가 집중했던 것이 바로 대외관계 분야인데, 국제 분야에 관한 김정은의 입장이 나왔는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8차 당대회와 똑같습니다. 강대강,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손을 베풀면, 먼저 선의를 보이면 자기네도 선의를 보이겠다고,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나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입장을 또다시 반복했을 뿐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행정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적 방침을 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응 방안에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했다고 하고 그 밑에 약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화와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철저히 준비하라. 그러니까 대화에 우리가 모든 것을 대화를 위해서 올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화에도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대화에는 올인하지 않겠다. 대신 대결에는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갖추겠다. 그리고 전략적 지위. 여러분, 북한의 전략적 지위는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핵무기입니다. 이 전략적 지위 위에서 대화도 대결도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도 좋고 대결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국가의 전원과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문구를 여기다 박아 놓은 겁니다. 국가의 전원과 우리의 발전적 이익을 철저히 수호하는 그런 대화로 가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이번 입장을 바로 스스로 입으로 발표한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결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유엔 제재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G7 정상회담, 나토 정상회담에서 못 박아 이야기했고, 그것도 강력한 CVID, 북한의 핵을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폐기로 못 박았고, 그리고 유엔 참가국들이 모두 대북 유엔 제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바라는 선 해제 후 핵 문제는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김정은이 이야기했듯이 대결 노선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김정은이 이번 당전의 전원회의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8차 당대회 때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남조선 당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 대한 고론을 했습니다. 태도 여야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9.19 공동성명이나 모든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당신들이 지키지 않고 깨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라. 한미 군사훈련 그만두고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빨리 체결하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금강산 관광, 당신들이 약속했던 것 모두 지켜라. 당신들이 태도 여하에 따라 우리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8차 당대 때는 이야기했지만 당 3차 전원회의에서는 한국조차, 남조선 당국이라는 말조차 완전히 무시하고 대남 전략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무시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또 미국에서 이번에 G7 정상회담 때도 만나고 여러 나라 다니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특수성, 즉 우리 한국의 북한과의 그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또 남북교류협력, 금강산 관광과 같은 개성공단 이런 것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되지 않은 것 김정은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히 미국과 선을 떼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하고 하겠냐 안 하겠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당 전원회의 3차전에서 북한이 발표한 대미 전략이고 국제관계 분야에 대해서 못을 박은 부문인데 약 7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별도로 여기에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내용들은 있을 겁니다. 단지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도 없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3일 회의에는 당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이 저희들이 조직 문제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을 대신할 수 있는 제1비서 임명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것을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봤지만 이번에도 조직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민생활 안정과 육아정책 문제를 별도로 갈라서 인민생활 안정 한 분야, 안건 하나로 의정을 하나로 안건으로 시켰고 등장했고, 그리고 이번에 육아정책을 따로 의정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의 육아정책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인구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인민군대에 나갈 남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죽했으면 이제는 여성들도 의무병제로 돌렸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김정은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조직 문제는 6번째 조직 문제였는데 이제 7번째로 내려갔고, 아마 내일 다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아마 이 조직 문제를 다룰 것 같습니다. 이 조직 문제에서 누가 잘리고 누가 승진하고 또 당 제1비서를 임명할지 안 할지,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갈지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는가에 따라서 한반도의 정세가 그리고 국제 정세의 판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어떤 사람이 가는가에 따라서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이 강경으로 가는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가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